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는 종교 간 대화를 두고 다소 엇갈린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목회자가 사찰을 찾아 승려들을 만나고 또 불교의 승려가 교회를 방문하는 모습. 다수의 국민들은 종교 간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른바 교계의 진보적 단체와 인사들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종교 간 대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종교 간 대화 심포지엄에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보수 기독교계는 종교 간 대화로 인해 복음의 절대성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성탄절에 스님이 교회와 성단을 방문하고 종단 대표자 회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종교 간의 공존을 시위하는 포용적 태도에 대해 안정감을 갖기보다는 기독교와 종교 혼합주의에 흐를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감을 표출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와 타종교 간 대화를 복음과 연결지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김 교수는 보수 기독교계가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종교 간 대화에 응답해야 하며 특히 그동안의 정복적 방식의 선교에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종교 간 대화에 앞서 진보와 보수 기독교 간 대화가 선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김선일 교수는 2011년 WEA 세계복음주의연맹과 WCC 세계교회협의회, 바티칸 교황청이 공동 서명한 선교선언문에 주목했습니다. 선교선언문은 강제 개종 전도를 금지하는 데 세계교회가 합의한 공동문서로 김 교수는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WEA가 다양한 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교 방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전투적 복음에서 부드러운 복음, 전복과 침투와 점유의 선교가 아니라 더불어 있음과 현존의 선교, 그리고 행동적 선교 방식에서 존재적 선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증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율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기독교 선교에서 윤리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우리가 같이 복음주자들도 이 지침을 따를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감리회 신학대학교 이정배 교수는 기독교의 번성은 역사적으로 주변 종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신학자들이 열린 입장으로 신학적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그런 명제적인 진리에 닫혀진 폐쇄적인 그런 진리관을 갖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그 틀 속에 가둬두는 신앙이란 이름하에 가둬두는 누를. 한편 교회협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는 종교간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웃 종교를 대하는 태도를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바울의 예를 언급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지혜,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미국 정부에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목표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대화는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대화 제의와 다를 게 없다며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북미 대화 제안에 대해 평소 한미 간에 긴밀하게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박현석 사무총장도 북한이 국제적 고화로서 존재 가치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행동 강령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미국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부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사에 직접 참여한 건설 노동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곽영심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건설 노동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 노동조합과 4대강 조사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원청 건설사의 부당 이익 취득과 노동자 착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투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건설사가 맺은 계약과 실제 공사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가 서로 달라 건설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건설 노동자 2만 8천여 명분의 노무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입 인력은 9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임금 1조 원어치가 증발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또 장비 운용에 있어서도 1만 3천여 대분의 중장비 임대료를 계약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5천여 대로 약 8천억 원의 임대료가 사라졌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원청 업체들의 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건설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1조 원의 건설 노동자 임금이 사라진 겁니다. 건설 기계 노동자 장비 임대료도 같은 계산 수식으로 따져서 나온 금액이 7,890억, 약 8천억 원 가까이 부당이익이 취해졌고 저희들은 뺏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건설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4대강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후 야간 작업까지 포함하면 인력과 장비 동원 수준이 본래 계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건설사들이 이 밖에도 과적과 과속, 품셈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다단계 하도급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비리와 부실 공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건설 현장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건설기능인법을 즉각 도입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4대강 공사의 어떤 불법, 위법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그 4대강 공사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4대강 조사위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최근 구성키로 한 4대강 조사위원회에 친정부 찬성론자를 포함시키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인사들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아니 피의자가 어떻게 배심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혈세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각종 불법과 비리, 부실 공사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베트남전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17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의 뜻에 따라 조성된 나비기금 가운데 $6,000와 $4,000를 베트남전 피해자 자녀인 응우엔 반 루엉과 응우엔 티 김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대협 관계자는 루엉과 김은 베트남전 당시 파병됐던 한국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의 자녀들이라며 피해자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교육과 소득 수준이 평균을 밑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으로 그동안 일용직 새우잡이로 일했던 루엉은 30년간 밭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김은 상점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비기금은 전 세계의 전쟁 성폭력 피해자를 돕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기금으로 현재까지 300여 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7천만 원 이상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98회기 정기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결정됐습니다. 예장통합은 지난 14일 제9-1차 임시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총회 유치 의사를 밝혔던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7번째로 총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지난 2006년 제91회 총회가 개최된 이후 7년 만에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치러질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포항노회 공병희 목사, 경북노회 장명하 목사, 경동노회 정영택 목사가 후보로 추천을 받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국 5개 권역 순번제에 따라 부총회장이 선출되는 예장통합의 전례에 따라 후보들은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후보 소견 발표회를 거친 뒤 총회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제98회기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남부 카프카스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권이 교체되면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에서는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강경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젊은 무슬림들을 동원해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젊은이들이 극단적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중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3년간 전 세계를 배낭여행한 전도사 부부가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품들은 평소 교회 주보에 실린 것들이어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포 명성교회 권태훈 전도사와 진은지 사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혼여행으로 53개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사진 작품을 얻었고 그동안 작품을 교회 주보에 실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교회 설립 14주년을 맞아 이웃 돕기를 위해 기획됐으며 작품 20점이 전시됐습니다. 권 전도사는 의미 있는 주보를 만들자는 담임 목사님의 제안에서 시작돼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소외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시회는 김포 명성교회와 섬기는 한국교회 운동을 전개해온 기아대책이 함께해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수익금은 재소자 가정의 자녀와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YMCA가 오는 20일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은 열리나를 주제로 제11회 종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이 초청돼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다음 달 8일에서 10일 WCC 제10차 부산총회 그 이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개척자들 송강호 목사, 아산 송악교회 이종명 목사가 생명, 평화, 정의의 실천을 주제로 각각 발제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과 수학 속진 교육 과정의 운영 실태, 대안을 밝힙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의 통과를 방안으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가칭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독시민운동협의회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인천 기독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대학생선교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천지부 등 교계단체는 19일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첫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비는 새벽에 충청 남북도와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에, 전남,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